게이트가 처음 나타난 날, 세계 곳곳에 정체불명의 문이 생겨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그 무렵 한유진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까지 포기한 채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힘든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끝도 없이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생 바보였으니까요. 그날도 학교가 일찍 끝난 동생과 저녁을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게이트의 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차량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 확인한 순간 그곳에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괴물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공격해왔고 그와 동시에 게이트에서 수많은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게이트는 다른 세계의 던전으로 이어지는 통로였고 공략되지 못한 던전이 한계에 도달하면 내부의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던전 브레이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세계에서 던전 브레이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혼란 속에서 몬스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헌터라 불리게 되었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한유진의 동생 한유현 역시 각성하게 됩니다. 검은 불꽃을 다루는 S급 헌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강의 헌터로 성장하게 되죠. 그로부터 8년 후 세상은 이미 헌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헌터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던전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특히 던전에서 채취되는 마석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거래되며 실력 있는 헌터들은 막대한 부를 손에 넣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해연 길드의 길드장이자 최연소 S급 길드장 한유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 한유진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F급 헌터 양육자라고 불렀고 민폐덩어리, 기생충, 국민 쌍놈, 온갖 악성 별명을 붙이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팀이 전멸해도 혼자만 살아남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고 사람들은 동생에게조차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스킬, 양육자 때문이었죠. 사실 한유현은 각성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유진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헌터들을 모아 해연 길드를 창설했죠. 하지만 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각성만 하면 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겨우 F급. 언론은 그를 조롱했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죠. 그 빚은 결국 한유현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던전 사고로 다리까지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때 한유현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제발 조용히 살아. 동생 발목 잡지 말고. 그 말은 한유진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가진 양육자 스킬에는 숨겨진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보답. 감화한 대상이 죽으면 그 대상의 능력치와 스킬이 2배로 전이되는 스킬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스킬이 발동됩니다. 한유진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그곳에는 독과 저주의 용왕 라우치타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최악의 용종. 그 앞에서 한유진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 순간 한유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형을 구해냅니다. 한유현은 왜 또 위험한 곳에 왔냐며 화를 냈고
한유진은 차라리 자신을 버려두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몬스터의 공격이 날아오는 순간 한유현은 망설임 없이 형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대신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제야 한유진은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는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죽어가는 한유현은 마지막으로 게이트석을 건네며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 순간 마지막 보답이 발동합니다. 동시에 한유현의 기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죠. 한유현은 형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F급 헌터인 형이 자신과 엮이면 위험해질까봐, 자신의 약점이 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었던 것이었죠.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힐러를 붙여주지 않았던 것도 모두 형이 다시 던전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유진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설급 칭호 드래곤 슬레이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원이든 하나 들어주는 소원서까지 얻게 되죠.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유진은 다른 소원을 빌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동생이 죽기 전으로. 아니, 아예 각성하기 전으로 말이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정말 과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한유현이 눈앞에 있었죠. 한유진은 동생을 붙잡고 울면서 사과합니다.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납니다. 각성자 한유진 등록 완료. 전설급 칭호 드래곤 슬레이어. 전설급 칭호 완벽한 양육자. 그리고 한유현의 성장 속도가 2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유진 자신의 등급은 그대로 F급.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대신 양육자 스킬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미래의 최강자들을 키워내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스킬들을 확인하던 한유진은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귀했다고 해서 상황이 편해진 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동생 한유현이 이번 생에서는 형을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따라 붙고,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면 사람이 붙고, 심지어 짐까지 전부 가져와서는 여기서 같이 살라고 못 박아 버렸죠. 한유진 입장에서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래의 인재들을 모으려면 당장 밖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한유진은 유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자마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해연 길드 A급 헌터 김성한이었습니다. 한유현이 직접 붙여놓은 감시자였죠. 김성한은 압도적인 기세를 내뿜으며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풀릴 정도의 위압감.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 슬레이어 칭호에 포함된 스킬 공포 저항이 발동합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무섭게 느껴졌던 김성한이 이상하게 순한 대형견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겁이 사라진 한유진은 오히려 김성한에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감금은 범죄 아니냐? 내가 죄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냐? 하지만 김성한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한유진의 눈앞에 새로운 정보창이 떠오릅니다. 될성부른 떡잎 스킬이 발동한 것입니다. 김성한, 현재 A급, 예상 가능 각성 등급, A급, S급. 한유진은 순간 눈을 크게 뜹니다. 미래에 강해지는 사람은 많지만 S급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감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화 스킬은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야 발동했는데 그 키워드가 하필 사랑한다 였던 겁니다. 결국 한유진은 입을 열지 못했고 감화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유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혜연이 국내 최강 길드가 되면 그땐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하지만 한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제안합니다. 자신 전용 A급 가드를 붙여주면 얌전히 다니겠다고. 한유현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한유진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겼습니다. L급이라고 말했다간 평생 감금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적당히 둘러대며 한 달에 한 번 각성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F급 스킬이라고 거짓말했고 그제야 외출 허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다음 날 한유진은 김성환과 함께 각성자 등록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F급 헌터 등록을 마치죠. 등록을 끝낸 뒤에는 곧장 헌터 쇼핑몰로 향합니다. 이번 생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래의 S급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 그중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훗날 얼음 마녀라 불리게 되는 헌터 박예림. 원래 역사에서는 3년 뒤에야 각성하는 천재였죠. 하지만 한유진은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고 수소문 끝에 어린 박예림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의문의 아저씨를 믿을 리가 없었죠. 박예림은 처음부터 한유진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한유진은 적당한 거짓말을 합니다. 예전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제안합니다. 너는 최소 B급 이상 헌터가 될 수 있다고. 자신과 계약하자고. 박예림은 솔깃했지만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려던 순간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림의 삼촌이었죠. 그는 예림의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채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삼촌은 예림을 억지로 끌고 가려 했고 한유진은 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예림의 낡은 운동화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죠. 예림은 결국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돈은 전부 삼촌이 가져갔고 자신은 용돈조차 받지 못했다고. 그 말을 들은 삼촌은 발끈합니다. 그리고 한유진을 밀쳐버리죠. 하지만 한유진은 일부러 더 크게 넘어집니다.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때리려고 했냐고요? 순식간에 시선이 몰립니다. 삼촌은 당황했고 흥분한 채 달려들다가 오히려 체면만 구기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던전 브레이크. 몬스터들이 현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김성환은 즉시 전투에 돌입합니다. A급 헌터답게 몬스터들을 막아내며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두가 도망치던 순간 박예림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녀의 삼촌은 조카를 버리고 혼자 도망쳐 버립니다. 그 모습에 예림은 모든 걸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한유진이 그녀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예림을 구해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저도 각성시켜 주세요. 하지만 한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림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 한유진은 될성부른 떡잎 스킬을 발동합니다. 곧바로 상태창이 떠오릅니다. 예상 각성 등급 S급. 차가운 냉기가 퍼져나가고 주변의 몬스터들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죠. 전생에서 얼음 마녀라고 불렸던 이유가 단번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정리될 무렵 거대한 검은 불꽃이
하늘을 가르며 나타납니다. 한유현, 해연 길드장, 대한민국 최강의 S급 헌터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자 남아있던 몬스터들은 순식간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유진에게 다가오죠. 한유진은 곧바로 예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림의 후견인이 되고 싶다고 선언하죠. 하지만 한유현은 바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성년 헌터의 후견인은 사실상 보호자나 다름없는 자리. 그런데 F급 헌터가 S급 헌터의 후견인이 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실제로 상급 헌터에게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한 후견인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유진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말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누가 보면 형제 싸움이 아니라 원수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둘 다 시끄러워.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한유진은 자연스럽게 예림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죠. 양육자 스킬, 감화를 위해서. 문제는 역시 키워드였습니다. 사랑한다. 도저히 입에 붙지 않는 단어. 하지만 결국 한유진은 어색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 순간 감화 성공. 시스템 창이 떠오릅니다. 예림의 성장 속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때 뒤늦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림의 삼촌. 아까는 혼자 도망쳐 놓고 이제 와서는 걱정되는 보호자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예림아, 괜찮니?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걱정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은 오직 하나. 예림의 각성 여부. 그리고 그녀가 몇 등급으로 각성했는지에만 향해 있었죠. 곧 예림이 S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삼촌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갑자기 자신이 보호자라며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할 때 조카를 버리고 도망쳤던 모습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한유진은 단호하게 막아섰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압박합니다. 결국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박예림은 정식으로 해연 길드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전생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미래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림의 데뷔식을 지켜보던 한유진의 눈앞에 또 다른 상태창이 떠오릅니다. 현재 F급, 최적화 초기 스킬, SS급 이름, 유명호.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던 전설적인 재능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상태창을 확인한 한유진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가진 스킬은 황금 대장간의 주인 SS급 생산계 스킬. 전생에서도 수많은 헌터들이 최고급 장비를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유명우가 만들어낸 장비 수준에 도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십억을 줘도 구하기 힘든 장비들을 직접 제작해낼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지금의 유명우는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무명이었죠. 한유진은 곧바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하지만 유명우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는 척하자 경계부터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유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덕분에 유명우 역시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죠. 대화를 나누던 한유진은 곧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해연 길드에서 교육받아 볼 생각 없어? 갑작스러운 제안. 유명우는 당연히 당황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길드 해연.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한유진은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섞어 넣습니다. 사랑한다. 감화 성공. 시스템 창이 떠오릅니다. 이제 유명우 역시 양육자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인사팀장은 유명우의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등급 F급, 전투 능력 없음, 특별한 경력 없음. 길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해연은 국내 최상위 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외면받던 F급 헌터 한유진. 하지만 훗날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뒤흔들 S급 헌터들을 하나둘 자신의 곁으로 모으게 됩니다. 과연 한유진은 앞으로 어떤 S급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내가 키운 S급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